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공급 대책에 대한 얘기를 나왔는데,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일단은 사기 신도시는 계획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도심을 정비하고 유휴부지를 활용하겠다, 그 정도거든요. 그리고 3기 신도시에 2기 신도시에 또 아직 안 지은 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파주나 검단 그런 쪽에 또 땅을 집을 짓고, 그 다음에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이고, 그냥 거기까지만 얘기했어요. 근데 4기 신도시는 지금 이야기하기엔 부담스럽죠. 만약에 4기 신도시를 지금 이야기했어,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죠, 지방으로부터. 아니, 서울 수도권에 또 신도시 만들어서 광역시 신도시 하나 만들면 100만이잖아요. 그죠? 100만이잖아요. 그죠? 4기 신도시 만들면 그냥 100만이 되는 거예요. 그럼 100만짜리 광역시가 하나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4기 신도시 얘기를 피했는데, 언젠간 나오겠죠. 그죠? 저는 나온다고 봐요. 사실 안 지면요, 그 4기 신도시 토지를 확보 안 하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서울 수도권의 집중화 상황에서는 서울 수도권의 집값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뭐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그거 공급 물량이 얼마나 되겠어? 한 30년 동안 할 텐데,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쉽지 않아요. 그것도 쉽지 않아. 그리고 그건 새로운 공급 물량이 아니잖아요, 그죠? 기존에 살던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젊은 아이들이. 그 다음에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는 카드,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본격 시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하겠죠, 그죠? 결국은요, 문재인 정부보다 더 독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대출 규제하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고, 아예 거래를 못하게, 다주택자는 뭐 아예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초과이익 환수 뭐 그렇게 하고, 뭐 그러면서 정책을 피다 보면 거의 뭐 굉장히 집값은 뭐 당분간은 어렵다고 봐야죠, 그죠? 당분간 어렵다. 단 현금 부자에게는 찬스가 오고 있다, 그렇게 봐야죠. 그리고 최근에 공식 그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특히 서울 강남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마영성도. 그러면 당연히 공시가율도 올라가겠죠. 자, 세금도 올라가는 거예요, 세금도. 자, 이러한 카드들은 정부의 집행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실행이 가능하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 밑에 부하들한테 다 맡기고, 부동산 정책에 다 맡겨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잖아요. 그 규제의 부작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람은 성남시장 완전히 행정가 출신이잖아요, 그죠? 경기도지사.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양반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이 양반은 말 그대로 이 부동산 시장의 이 취약점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대장동도 개발했는데, 뭐 본인이 직접 그 성남시를 개발하고 그랬는데 왜 모르겠어요. 경기도도 개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놓는 정책에 따라 시장은 충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시세 차익을 바라보고 앞으로 집을 산다. 이 양반 임기 동안은 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나는 집을 안 사겠다 그러면 또 그것도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한 가격이 오면, 적당한 가격, 자신의 능력에 맞는 적당한 수준에 오면 수도권 아니면 뭐 서울의 중저가 주택 뭐 그런 건 사셔도 돼요. 그리고 마영성도 나는 살 능력이 있다 그러면 적당한 가격이 오시면 사셔야 돼. 언제 어떻게 튈지를 몰라. 이 가장 블랙홀이, 문제는 집값은 누를 수 있어요.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펼칠 정책들에 의해서 집값은 분명히 이렇게 누를 수 있어. 막 튕겨져 나오는 가격을 억지로 누를 수는 있지만 이게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우리가 알 게 뭐냐고. 그죠?
말 그대로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우리가 알 게 뭐냐고. 우리가 코비드 때 많이 경험했잖아요. 코비드 터지고 금리 내리고 또 갑자기 미국이 금리 올리고 뭐 알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서울 수도권은 집값이 떨어지기가 어려운 구조야. 그건 어려운 구조예요. 예, 수도권도 점차로 집을 질 땅이 없어. 여러분들 이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이재명 정부가 사기 신도시를 아직 계획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지방을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냉정하게 보면 지방을 의식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 양반들 그 어디를 의식하고 하냐면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를 의식하고 얘기하는 거야. 그거는 또는 3기 신도시까지. 아니 3기 신도시는 짓고 있는데 아직 그 완성도 안 됐는데 4기 신도시를 한다고 하면 그럼 1기 신도 안 그래도 일산 같은데 예를 들면 일산이 완전히 지금 슬럼화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일산이 왜 죽었어요? 앞에 창릉 신도시 그다음에 그 뒤에 그다음에 그 어디야 삼성리 지축지구 은평루타운까지 뭐 앞에 다 신도시급 아파트를 계속 지니까 일산이 인기가 없는 거잖아요. 뭐 근데 예를 들어 대구 같은데 거기가 이제 사기 신도시가 들어올 수 있는 적합지잖아요. 더 그런 데가 코어러블 억세권이니까. 근데 거기다가 한 10만 가구 짓겠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일산 파주에 사는 사람들은 일산 파주 뭐 그 창릉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그냥 죽으란 얘기예요. 그죠? 우리 집값 죽으라.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거기다가 어떻게 때리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거기 예를 들어 대곡에다가 사기 신도시 때리면 누가 표를 주나요? 그죠? 안 주죠? 근데 거기다 사기 신도시 때리면 창릉표가 다 날라가. 저기 일산표가 파주표가 다 날라가.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그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못하는 거예요. 대규모 신도시를 못 만드는 거야. 아주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다음에 마찬가지예요. 김포도 김포 검단이 만들어놨는데 예를 들어 그 고천 뭐 거기 어디야 어디죠? 그 김포공항 그 뒤쪽으로 고천지구 그 땅 큰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사기 신도시를 때려봐. 그러면 김포 검단은 다 죽으란 얘기야. 그럼 또 그쪽 표 다 날아가겠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정치공학적으로 안 하는 거야. 지방을 생각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안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앞으로 집값은 더 오를 수 있다. 사기 신도시 안 하면 그리고 그렇다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좀 안 올라올 것 같아요? 계속 올라온다. 그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이재명 정부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그들이 얘기하는 지역 균형 발전은요 다 그냥 거칠해. 그냥 말 그대로 페이퍼. 그냥 선거철에 내놓는 공약에 불과해요. 빌공짜. 그죠? 아니 그 사람들이 내놓는 공약이 잘 됐으면 그렇게 인구가 감소하고 소멸로 가고 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얘기했지만 앞으로 100년 뒤에는 인구가 뭐 70%가 줄어든다나?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쉽게 볼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다가 가겠지만 우리 후손들은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구가 70%가 사라지는데 그 사라진 땅을 누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죠? 가만히 놔두겠어요? 인구가 없는데 누군가 와서 찾아야 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원인이 다 뭐예요? 지역이 다 사라지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서울 수도권으로 가니까. 서울 수도권에 살면서 땅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고 그 서울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즐기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망하는 그 이 흐름을 되돌리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야. 그죠? 제가 그 행정수도 발표 이후에 쭉 지켜보니까 아무도 없더라는 거야. 아무도 없더라. 그러니까 자꾸 구세금 맞추려고 하니까 뭐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뭐 지방 무슨 장관 뭐 그렇게 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임명했잖아요. 그런 거 만들어놓으면 뭐냐고.
그죠? 만들어 놓은 뭐냐고. 뭐 실천적인 공약도 안 나오고 어떤 뭐 행동도 없고,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한번 이야기하겠는데, 국회 행정수도 국회 세종의 이전 얘기가 언제 나온 줄 아세요? 나중에 보죠. 2017년 19년도에 나왔는데 19년 동안 6년 동안 한 일을 보세요. 뭐가 있나? 한 일이 없다니까요. 도대체 6년 동안 나왔으면 뭐가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뭐 용역도 안 나왔고요, 설계 용역도 안 나왔고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진행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선거철만 되면 다 갉아먹고 또 펴받아가고, 자,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 수도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그냥 집값이 그냥 조금 풀어주면 확 올라가고, 그냥 확 올라가 같은 건 눌러주고, 그죠? 그럴 뿐이에요. 그런 동안 시장의 유동성은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는 거다. 뭐 집값이 안 올라갈 수 없죠. 거기다 분양가까지 올라가네? 안 올라갈 수 없죠. 그죠?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이게. 두고 보세요. 자,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 대책은 많아 수도권 신규 신도시 대신 기존 부지를 활용하겠다. 여러분들, 기존 부지 활용한 게 뭐 얼마나 나오겠어요, 거기서. 그죠? 얼마나 나오겠냐고, 그게. 예? 용적률을 조금 높여서 하면 그 몇 가구나 나오겠냐고. 그리고 서울은요, 이제 유휴부지도 없어요. 그죠?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무슨 뭐 수경사 부지, 무슨 부지 다 뽑아가지고 했잖아. 졌잖아요. 짓고 있잖아. 분양도 오고. 서울은 이제 질당도 없고요. 서울 인근의 경기도 지역도 질당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젊은 애들은 다 서울로 올라간다. 그냥 태어나서 대학만저로 보면 다 서울로 올라간다. 어떻게 집값이 안 올라가겠냐고. 그죠? 자, 결국은 마지막에는 언젠가는 세제 개편. 그죠? 그거로 결국은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자, 오늘은 좀 길어졌으니까 여기서 자르고,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